저희 고팍스가 잘 될 거라고 밖에 생각을 안 해요. 예. 왜냐하면 될 때까지 할 거니까요. 사업이 궁극적으로 실패는 없다는 생각은 해요. 지금의 실패가 사실 큰 실패도 아니고요. 왜냐면은 계속하면 돼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돼요. 네, 그런 건 있잖아요. 뭐 고팍스도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네. 여러 부서 중에 혹시 제일 말 안 듣는 부서 한 팀만 뽑을 수 있나요? 여기 좀 조금 아쉽다. 야, 네. 조금만 더 빨리 해라. 뭐. 아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방송이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회사를 한번 돌아보면은 누구 하나 바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개발자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계속 이제 인재가 채용이 됐고, 우리 기획자들도 그렇고 저희 CX팀에도 좋은 경력자분들이 오셨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누가 말을 안 듣고 누가 어디가 더디고 보다는 어떻게 해야 진짜를 위한 효율을 잡을 것인가의 키를 잘 잡기만 하면 모두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정치적인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네.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면 두 가지로 할까요? 네, 다른 버전 네. 한번 뭔가 해주시죠. 청문회인데 지금 네. 그게 카메라. 아닌데 잠깐 꺼주시면. 볼만이 있잖아요 했는데 지금 뭔가 쏙쏙 피해가는. 네. 이따 저기 술 한잔 하시면 결이님께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로라님께서는 사실 그 작년 9월에 저희가 워너마켓을 닫고 그다음에 재개하시는 과정을 쭉 겪으셨는데 그 전반적인 과정이 좀 어떠셨나요? 사실 굉장히 고객분들의 접점에 가장 최전선에 계시다 보니까 매출이라고 치면 95%가 어느 순간 그냥 사라진 거고, 고객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사실 자연스럽죠. 사실 어떻게 보면 떠나가시는 게. 그다음에 그 뒤로 또 돌아오시는 과정, 지금 계속 조금씩 돌아오시는 과정인데 지금 그 여정이 어떠신지. 워너마켓 중단 때 많이 일단 떠나셨죠. 그 떠나고 들어오고의 체감으로 하면은, 그리고 BTC 마켓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됐을 때 그래도 조금씩 유입이 계속 되고 계셨고, 그런데 제도가 계속 생겼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땠냐고 물어보신다면 정말 정신없었어요. 워너마켓이 안 돼서 좌절하고 뭐 이럴 게 아니라 계속 다음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다음을 만드는 기회로 삼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지 않나 싶은 게, 그래서 소수의 고객님들의 의견을 더 딥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부임을 했을 때 CS팀은 아주 미니 사이즈의 소규모 조직으로 이메일 상담을 하고 계셨는데, 아마도 이제 온라인 상담 중에서도 더 효율을 이제 규모와 고객들의 문의에 비례해서 했겠죠. 근데 그 이메일이 그런 특정의 어떤 그 시기마다 굉장히 많이 이제 쌓여 있을 때, 그 한 명의 직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그 문의를 빠르게 해결을 지금 당장 빨리 해결하고 빨리 답을 하고 이런 거에 집중하느라, 그 안에서 조금 이분이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를 들여다볼 그럴 여력은 우리 모두에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이 우리한테 한 번은 좀 쉬어가는 계기가 되면서 고객들의 한 분 한 분 문의를 들여다보니까 더 좋은 인사이트를 얻게 된 거고, 이전에는 그래서 고객의 VOC, 이제 VOC가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라고 해서 고객의 문의 유형을 이제 분석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약간 디테일하게 짚고 가기는 어려웠어요, 관리자로서도. 그런데 이제 이 시기를 겪으면서 조금 더 상담 문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고객들은 왜 이 질문을 했는지 더 파고들고, 그리고 당시에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실 죄송하게도 저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이메일 너무 불편하네요. 고객님, 저희는 온라인 상담센터로 운영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이메일로 궁금하신 점을 접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만 다음 고객을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되다 보니까 쫓기시는 거죠, 팀원분들이. 근데 이제는 절대로 그것을 이제 용납하지 않아요, CX에서는. 고객님이 지금 통화를 하고 싶다는데 right now 바로 통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저는 고객들이 줄었다고 해서 우리들의 일이 줄지 않았다. 더 의미 있고 더 깊어지고 더 많은 것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 바빴다. 제도권에 이제 조금씩 편입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혹시 그에 따른 뭐 변화 같은 게 있을까요? 제도권의 변화에 따라서 고객의 문의가 진짜로 다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입사했을 때 고객센터에 들어오는 문의와 지금의 문의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게 원래 어땠고 지금은 네. 어떤가요? 그 당시에는 기존의 워너마켓 같은 경우는요, 실명 계좌 시스템이 아니라서 입금 코드라는 것을 부여를 해서 코드에 맞춰서 자유로운 본인들의 은행에서 언제든지 입금이 가능했는데, 이 코드를 누락하신다거나 뭐 ABC면은 뭐 BCD 이렇게 잘못 치신다거나 아니면 거기 이름을 뭐 결이 이렇게 쳐가지고 이게 입금 매칭이 안 되는 건들이 작년 중순까지는 굉장히 거래량이 이제 확대된 시기였잖아요. 그만큼 오입금으로 입금 코드 누락 건이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문의의 거의 80%가 제가 집계를 보니까 원화 오입금. 계속 입금 코드를 맞춰서 입금 반영을 해드리는 역할이 대부분이고, 나머지가 기타 등등 뭐 버그나 뭐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워너마켓 중단 이후에 일단 BTC 마켓의 사용 방법 문의가 필요했죠. 들어왔죠. 그 다음에 연말에 21년 12월에 KYC 고객 확인 제도가 들어오면서 고객 확인 제도를 하기 위한 그 방법, 하는 중간에 실패, 오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가 또 들어오게 됐죠. 3월에는 트래블룰이 시행이 되면서 그 트래블룰은 거래소와 거래소 간의 송수신자의 이 정보가 확인이 되는 것만을 허용하는 정책이거든요. 그 트래블룰에 필요한 고객들의 또 절차, 입금하는 방식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과정마다 문의가 계속 늘어나 있고 너무나 다양해져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질문이 또 많이 바뀌겠네요. 어떤 제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제 경험에서는 가장 변화무쌍한 고객 문의가 이렇게까지 많이 계속 바뀌는 곳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네. 분야에 계셨으니까. 네. 그만큼 빠르게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장이. 네. 앞으로 약간 포부라고 하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 작년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뤄왔지만 아직은 미비하다고 생각하고요. 진정한 고객 경험을, 좋은 경험을 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 전사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가치를 좀 더 공유해 드리면서 하나의 그 고객 경험을 위한 중심을 잡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포부가 있고, 그것을 알리는 역할을 고객 경험팀에서 여러 유관부서에 귀감을 좀 드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스트림이 제가 처음에 입사를 할 때 홈페이지에서 제가 되게 반했던 게, 다른 거래소들 사이트도 제가 좀 봤거든요. 이 회사 들어가야 되니까 어떤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IT 회사답지 않은 그런 문구들을 본 것 같아요. 일단은 비트코인이라는 민주주의의 돈을 가지고 블록체인이라는 이제 신뢰 인터넷 정보 기술을 결합해서 이제 이 시장을 더 금융 시장을 낮게 바꾸려는 혁신가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IT가 할 말이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단 거대하잖아요, 이 야망이. 그리고 미션이 새로운 금융을 개척한다래요. 제가 약간 되게 문학적인 감성이 커서 개척, 혁신 막 그래서 개척자구나. 네, 이런 게 되게 마음을 울리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런 말은 또 흔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밑에 이제 그거 미션을 위한 어떤 이제 가치들에서 뭐 시장을 선도한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다른 데도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선도한다 밑에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그리고 이 여정을 즐긴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 책임을, 비트코인이 지금 그렇게 막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 윤리를 지킨다,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가 그때 떠올랐던 것 같아요.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이제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기술이 고도화가 될수록 인간의 감성에 주목해야 된다. 더욱 인간성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기술은 계속 인간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래서 AI 같은 경우도 점점 더 자연스러운 어떤 뭐 사람의 목소리를 하고 그런 기술이 결합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고팍스에서 기대하는 건 우리가 바로 하이테크를 추구하되 하이터치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돼야 된다. 네, 그게 고객 경험입니다. 문구에 네. 딱 맞는 사람이 들어왔네요. 네? 하이테크, 하이터치. 그 새로운 금융의 개척이라는 말이 이렇게. 근데 그 문구를 누가 만든 거예요, 처음에? 저희 팀에서. 진짜로? 오, 잘했다. 부끄럽네요. 아니요. 그 문구 때문에 들어왔다면 뭔가 또 여기 일맥상통한 게 있나요? 네, 진짜 많이 이끌렸던 것 같아요. 제가 추구하고 싶은 것은 진짜 기업과 고객이 상생하는 것. 어차피 우리는 모든 브랜드를 소비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이 모든 물건들이 다. 그러면은 우리 삶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해준과 동시에 삶에 이롭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기업이 가진 역할이지 않을까. 물론 이유는 추구하되 그 이윤이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고객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회사면 좋겠는데, 그런 회사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조금 너무 이걸 준비하는 단계였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CX팀에서는, 고객경험팀과 고객센터에서는 고객 채널이 더욱 편리하게 안정화할 수 있는 곳, 고객이 진입할 수 있는 고객 채널의 어떤 페이지나 이런 단계를 더 편리하게 UI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고객들이 문의를 하는 것은 이제 보통 26명 중에 1명꼴만 나의 불편을 얘기를 한다고 해요. 25명은 브랜드에 얘기하지 않고 친구들이나 주변에 이제 리뷰를 남기면서 험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고객님들의 문의를 듣기 위한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고팍스 뭐 여론 동향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심층적으로 그룹별로 고객님들과 직접적인 소통의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뭐 FGI 조사라든지, 아니면 저희 팀이 할 수 있는 전화를 통해서 특정 고객님들 대상으로 조금 대화를 딥하게 나눠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어요. 전화 모션은 이렇게 하는 거래요. 네, 이거는 이제 이거 아니에요. 옛날 거예요. 혹시 저도 한번 혼났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당연하죠. H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뭐 그런 문의 전화를 많이 받잖아요. 그럼 뭐 종목에 대한 전화들도 있나요? 그런 거는 문의는 하지 않으시고, 이제 저희 회사로 오시는 고객님들도 있거든요. 이제 하다가 답답하면 이제 근거리 계시고 하니까 본사 주소 아시니까 회사로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상담을 직접 하러 오세요. 진짜로? 그러면 그것도 또 저희 고객 경험팀이 상담을 해드리는데, 제가 좀 들어갔을 때 그렇게 물어보신 적은 있었어요. 다른 문제로 오셨는데, 그럼 뭐가 좋나요? 팀장이면 뭐가 좋은지 좀 추천 좀 해줘봐, 뭐 이렇게. 그때는 뭐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고객님이 저보다 더 잘하실 거라고, 저 지금 마이너스라고. 이거 찾아갔다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천사처럼 나갈 것 같은데 지금. 네. 카톡으로 이제 상담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고팍스 CX 팀을 접하는 가장 빠른 길인 건가요? 네, 채팅으로 상담을 언제든지 하실 수 있고요. 중단 시간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뭐 문의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은 늘 있지만, 지금은 주중에는 카톡 상담과 이메일 상담, 주말에는 이메일 상담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카카오톡 채널이 있는 거죠? 네네. 네네. 저 마지막 사진은 가져오신 건데, 특별히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조금 느린 것 같고 미비하더라도 저희는 계속 고객 경험을 중심으로만 일할 거거든요. 저희 고팍스가 잘 될 거라고밖에 생각을 안 해요. 네. 왜냐하면 될 때까지 할 거니까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될 때까지 하면 되거든요. 사업이 궁극적으로 실패는 없다는 생각은 해요. 지금의 실패가 사실은 그렇게 큰 실패도 아니고요. 왜냐면은 계속하면 돼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돼요.
또 안에 계신 분이 이렇게 뭔가 진실된 이런 말씀이 와닿았어요. 예. 어떤 거래소에서도 볼 수 없는 고객님께 가장 집착하는 그런 고객센터가 되겠습니다. 집착하는. 네. 무섭지만 왜 뭘 집착한다는 거지 하고 또 궁금해지는 약간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네, 너무 고객의 멋있어요. 모든 경험에 집착하는. 네네네네. 그럼 앞으로 그 곱박스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이런 것도 물어보셔도 된다. 네. 사실 어떤 말씀이든 곱박스에 관련한 그 어떤 얘기든지 너무 도움이 되거든요. 그게 불만이셔도 너무 감사하고 제안 건의도 좋고 그냥 아무 말도 괜찮아요. 네, 네, 뭐든지 관심을 주시면 고객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반드시 더 나은 경험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야.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은 어땠나요? 저 사실 너무 긴장되고 긴장 하나도 안 된 것 같은데. 청심환을 막 먹고 올까 막 그랬거든요. 너무 유능하신 진행자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그냥 홀리듯이 이끌려서 한 것 같아요. 저희가 홀렸어요. 진짜. 저희 사실 오로라님 이렇게 차분하신 거 거의 처음 뵙는 거 같아요. 원래는 일하실 때 좀 야 뭐라고 약간 이런 식이. 아니요 그런 건 당연히 아닌데. 그런 건 아닌가요? 예, 예. 너무 약간 그 차분하게 이제 조리 있게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 네. 저희가 느낌이 상담받은 느낌이. 예, 그러니까요. 좀 느리지 않았나요? 그 구독자분들께서 좀 1.5배속 이런 거. 유튜브는 이제 재생 속도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곱박스의 찬란한 미래가 보입니다. 아유, 그럼 마지막 사진 그렇게 될 겁니다. 될 때까지 하면 되거든요. 네네. 아무튼 저희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알고박스도 유튜브에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알고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